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한자 공부 위왕도 5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는 두 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살펴보고 갈 건데요. 쌀포에 해당하는 부수가 되겠습니다. 쌀 할 때는 이게 라이스라는 뜻이 아니고 감싸다 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 해서 무엇인가를 보따리를 싸듯이 싸다, 둘러싸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한자로는 하지 않다, 끝나다 라는 의미의 말자와 싸다, 둘러싸다 이런 의미의 포자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한자로 물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지 않다, 끝났다 라는 의미의 물자가 되겠습니다. 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기역자처럼 해서 꺾어 올리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두 개를 비껴 씁니다. 이렇게 하면 물자가 되겠습니다. 물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말이라고 하는 아니다 또는 끝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물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고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자가 되겠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전적 의미에서 단어는 많죠.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물론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대표적인 말이다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이라는 것은 이게 론이 얘기하다, 무엇인가를 의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다 라는 뜻으로 of course,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물망초는 식물 이름이죠. 이 이름 자체가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 초가 식물이란 뜻이고 이 망이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니까 물이 아니다 라는 거니까 잊지 말라는 의미의 식물을 얘기하는 거고, 내무왕은 고대 신라 시대의 왕권 강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왕입니다. 물경 그러면 부사죠. 대단히 많아서 깜짝 놀랄 정도다. 물경 1조 원에 해당하는 공금을 착취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한자는 이에 내자가 되겠습니다. 이에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결국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크게 삐치고 그 다음에 이게 재미있는 글쎄요. 이렇게 해서 꺾어서 삐쳐 올리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하나, 둘, 셋. 요게 이제 지금 부수가 되죠. 지금 마지막 쓴 요 부분이. 그러나 필기체로 쓸 때는 이걸 한꺼번에 그냥 막 써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원래는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필기체로 쓸 때는 여기 붙여 써도 큰 의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고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원래는 띄고 나서 이 부수를 써야 되는 건데 그냥 막 붙여서 이렇게 써버린다. 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자도 사전적 의미의 단어는 많아요. 그러나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내지라는 의미인데 이 내지라는 말도 지금은 거의 안 씁니다. 종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끝내 그런 뜻입니다. 내지라고 하는 것은 from to예요. 뭐뭐부터 뭐뭐까지 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내지가 뭐뭐까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 내지 100 그러면 from 50 to 100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내지는 요게 to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래 내지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원래는.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 앞에 이 내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지금 내지죠. 내지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이 from이고 우측이 to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내지를 굳이 쓰면 지금 많이 안 써요. 내지라는 말을. 그런데 내지라는 말을 굳이 쓰면 50 내지 100까지 이렇게 해서 이 뒤까지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까지를 붙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요 내지라는 말이 to라는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원래.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이렇게 쓴다. 50 내지 100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까지를 붙이는 그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원래는 까지를 안 써도 되는 게 아니고 안 써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인내천이라고 하는 것은 동학, 천도교의 조선시대 말에 등장한 종교적 철학이죠. 종교 우리나라 전통의 종교 철학인데 이게 사람이란 뜻이야. 인이 요 천이 하늘이란 뜻입니다. 인내천이 무슨 뭐 개울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의미의 철학적 사상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요 내가 결국은 하늘이 되는 거다. 사람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데 원래 이 내는 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뭐 그러면은 그 사람의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해서 오늘의 마지막 그 한자는 단자가 되겠는데요. 단자도 역시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단자가 들어가는 단어 역시 사전적으로는 많죠. 그러나 한국어의 현대 판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사람, 인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날일자에 한일자 이렇게 해서 다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직, 단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사람 인자에 날일자, 한일자를 이었으면 다만이라는 의미의 단자가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일곱 획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단, 뭐뭐뭐뭐 하다 라고 할 때 이 단이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이 단 다음에 컴마를 붙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이라는 의미예요. 단하고 컴마 하면 예를 들자면 지출결의서를 쓰는데 어떤 항목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단 뭐뭐뭐뭐는 뭐뭐뭐뭐 하다. 그래서 이 단이 요 디테일하게 그 항목을 기술을 한 거지만 이 의미는 단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에 이 돈이 쓰였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기술해 주는 거죠. 단지는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부사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비단은. 그러니까 비단이 이게 비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닐 비자예요. 그냥 단지 아니다니까 오직 그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이 비단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only 또는 simply. 틀린 번역이에요. 이거는 이게 아니고 not only예요. not only니까 이거를 혼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비단은 단지라는 말과 같은 게 아니고 단지의 반대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 비단 이러저러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단서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서를 붙여서 허가했다.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자 모두 현대 한국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글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살펴본 세자는 그 쓰이지 않는 몇 개, 그러니까 쓰이는 그 몇 개가 워낙 자주 쓰이는 글씨들이기 때문에 그 몇 개는 아주 자주 쓰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한글 또는 한국어의 단어 조성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심으로써 한글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한국어를 배우시는 외국인들이 한국어의 단어 조성 원리가 이제 어떤 식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